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 목차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언론이 러시아 언론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요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그리고 네.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요즘에 이상하게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질랑 말랑 하면서도 이상하게 슬금슬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예, 예, 예. 그거가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지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버핏 이야기 있잖아요.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거 내용 이야기 할 거고, 네. 5부까지 오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5부에서 이제 제가 평생 놀고 먹게 해줄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긴 했는데, 네. 네. 종목 고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왜 중동 언론이 아니고 러시아 언론이에요? 중동 언론이 아니라 러시아 언론을 뽑은 이유가 네. 이제 미국 언론 관련된 내용은 많이 기사를 보실 테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 언론 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동 언론보다는 제가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시선으로 보는 걸 좀 좋아하고, 제가 또 러시아 주재원으로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주로 보던 이제 신문사 그 언론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러시아 언론 요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부 러시아 언론에서 본 이란 전쟁과 거시경제. 네. 요거는 일단 한국도 제가 찾아보니까 보수 매체랑 진보 매체가 전쟁 관련해서 말하는 게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제 아버지. 네. 요쪽만 보시는 분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요구하는 걸 우리가 수용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핵심 가치는 한미 혈맹과 경제 실익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파병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에너지에 관련돼서도 원전을 확대해야 되고, 미국발 셰일가스를 많이 수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품고 있는데, 써내려 가고 있는데, 진보 매체는 반대로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국제법상으로 잘못된 침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에너지는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이제 수입선을 다변화를 시켜야지 이제 안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도 보수랑 진보를 나눠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수 매체는 당연히 트럼프 쪽이니까 이제 위협 제거를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보 매체는 이제 패권 유지를 위한 불법적 침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보수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안보를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다라고 보지만, 진보는 전쟁 이거 그냥 끝도 없이 계속 지속될 거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경제적 전망 측면에서 보수 매체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에너지 주권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보는 물론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똑같네요, 언론들이. 네, 똑같죠. 그래서 이거부터는 이제 러시아 언론에서 이제 발췌한 거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네. 신문사 중에 타스 통신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는데, 네.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이란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평화할 것처럼 막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하는 얘기가 애당초에 평화롭게 할 생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겉으로는 여기 보면 스모크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는 뭐뭐 평화롭게 할 것처럼 하다가 그냥 칼을 꽂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뉴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보니까. 다음 타겟은 러시아가 될 수 있다. 지금 인형 뽑기식으로 이제 지도자를 죽이고 있잖아요. 인형 뽑기. 네. 그래서 나도 차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도 불안에 떨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언론 당연히 이제 유가 오르는 거 이제 미국 책임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데, 네. 근데 웃기게도 이번 사건으로 제일 수혜를 보는 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 네. 왜냐면은 서방 제재 때문에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었는데, 유가 때문에 이거 제재를 풀어주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돈이 막 미친 듯이 재정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지금 미친 듯이 잘 벌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야, 이거를 보면서 아, 다 이게 돈 때문에 돌아가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이 나는 곳이 알래스카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금까지 개발을 안 했던 게 이제 그걸 개발을 하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줄 때가 주로 어디예요? 일본, 한국 아니면 중국에서 사줘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냥 중동 거 석유 갖다 쓰면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개발해서 거기 걸 살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알래스카 그 개발하는 거를 일본한테 지금 맡겼어요. 일본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자기 돈 안 들이고 일본한테 그냥 야, 네가 개발해 여기에. 그 다음에 네가 사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어렸을 때 혹시 하셨나요? 요새도 밥 먹으면서 봅니다, 유튜브로. 그래요? 네. 굉장히 그래요? 좋아합니다, 보는 거. 아, 네네네. 네. 그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은 지금 중국이 자원이랑 가스 채취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거기에다가 이제 중간에 미국이 지금 들어가서 벌처 한 마리 약간 심어놓은 듯한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예, 벌처로 계속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언론도 어떤 식으로 이걸 보도하는지 중국 언론 얘기도 한번 찾아보니까 네.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장악하면은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이제 중동 석유 흐름이 장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다 중국, 한국, 일본 같은 데에서 이제 이걸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인형 뽑기식으로 다 추출된 애들을 보면은 페트로 달러에다가 이제 방기를 드는 애들이 다 지금 이렇게 인형 뽑기 당하고 있거든요. 페트로달러가 뭐예요? 아, 페트로 달러가 이제 미국은 어찌 됐건 지금 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국이 옛날에는 금태환제가 있을 때는 금과 달러를 교환 비율이 금 1온스당 35달러에 이걸 교환하는 비율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옛날에는 금이랑 패깅되어서 이제 달러가 이제 발행하는 게 이제 금이 채굴되는 양만큼만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그냥 미친 듯이 달러를 많이 막 발행을 해버리니까 유럽에서 뭐지? 원래는 제가 금 들고 있는 만큼만 달러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미친 듯이 미국이 지금 발행해서 돈을 쓰는 것 같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불안하니까 원래 미국한테 맡겼던 그 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no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상태가 지나고 나서 달러의 가치가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그 금과 달러가 패깅이 안 됐다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부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생각을 해낸 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너 옆에 이제 무서운 애들 많잖아. 이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위협이 되니까 형이 보호해줄게. 그 대신 사우디 네가 파는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 결제하게끔 만들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상이 굴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 형님이 이렇게 지켜주니까 좋은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에 있는 원유를 다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살 때 달러로만 결제하게끔 해 놓으니까 얘네들이 무조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 네. 그러니까 달러가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생기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한 게 달러를 자기 나라에서만 쓰면은
달러를 계속 미친 듯이 찍어내면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자국 내에서 네. 미친 듯이 계속 찍어내면은.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쓰이면은 인플레이션이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금씩 수출할 수 있게 돼요. 흘러가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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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페트로달러 체제를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힘들이지 않고도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100달러라는 거를 벌기 위해서 인형 눈 붙여가면서 인형 막 팔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100달러를 만약에 번다라고 치면은 뭐 인형을 한 100개를 팔아가지고 미국은 100달러 벌기 위해서 잉크값이랑 종이값 200원만 있으면은 100달러 지폐를 하나를 찍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도 똑같이 옛날에 미국이 페트로달러 한 것처럼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중국이 이란한테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란 원유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 결제가 되게끔 하고 베네수엘라도 달러 말고 다른 걸로 할 수 있게끔 위안화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국가들을 다 지금 미국이 이제 인형 뽑기식으로 다 추출하고 있어요. 위안화? 잠깐만 해놓고 이제. 네네네. 어디 페트로달러 체제에다가 그래서 왜냐면은 달러 패권을 하고 있으면은 너무 돈을 막 써도 인플레이션도 자기 나라에 그렇게 심하게 안 오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네.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장기화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중국도 지금 되게 쫄려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다 중국산이었잖아요. 뉴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하나도 작동이 안 잘 됐잖아요. 안 됐다고. 네. 네. 최신의 그 시스템이라고 그 B2 폭격기와도 다 잡아낸다라고 선전을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아냈잖아요. 대무산이라. 네. 네. 고철임이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만들라고 이걸 했던 그 높은 사람들이 지금 다 숙청당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무서워. 네. 근데 중국도 시진핑 입장에서도 정말 화가 나면서 동시에 지금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도 똑같은 방공 시스템 지금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북경에도. 쫙 깔아놨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B2 가지고 이제 왔을 때 아무도 못. 네, 고철인 게 지금 이미 전쟁으로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 네, 지금 그런 상태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5월 달쯤에 그거 하잖아요. 정상회담.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세계 경제 침체 전망하시는 분들도 점점 지금 늘어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인터뷰한 걸 또 보니까 유럽연합이 이제 결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내용도 봤고,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이제 투자잖아요, 투자. 네. 네. 이러한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될지 제가 섹터별로 수익률을 한번 정리를 해왔는데, 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티커라고 되어 있는 게 ETF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ETF 섹터에 투자하는 건데, 그리고 요 YTD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 올해 수익률이에요. 올해 수익률. 네. 근데 보면은 에너지 섹터가 지금 2달 좀 넘었는데 30%가 넘었어요. 이 섹터 수익률이. 그래서 독보적인 1위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도 보면은 유틸리티랑 필수 소비재 요거는 이제 경제가 이제 침체가 있을 거라고 보거나 아니면 되게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율로 돈이 쏠리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유틸리티는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전기나 가스나 물이나 이건 어찌됐건 사람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안정적인 자산 선호할 때 요 유틸리티랑 필수 소비재가 느는데 보니까 이게 많이
수익률이 좋고, 그리고 소재 산업재 이것도 보니까 소재 같은 경우에는 원재재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네.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고,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산업재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보니까 요거 패트리어트 미사일 만드는 RTX라는 회사랑 전투기 만드는 보잉이라는 회사, 그래서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거는 이제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 이게 다 연계돼 있어서 네. 산업재가 되게 좋게 나왔고, 부동산도 금리 인하가 어찌됐건 올해 기대돼 가지고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니까, 근데 어제 FOMC를 보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가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살짝은 올랐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많이 떨어진 거를 보니까 이 통신 서비스 섹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메타하고 구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많이 빠졌어요. 3.45, 그리고 헬스케어 4.66% 빠졌고, 기술 섹터가 4.17% 빠지고, 그리고 임의 소비재 7.4% 빠지고, 임의 소비재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필수 소비재는 꼭 필요한 거가 필수 소비재고, 네. 임의 소비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 이제 옷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게 임의 소비재인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금융 쪽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런 상태이고, 29일 일요일 날 손주부님 경제살롱 드디어 처음으로 한번 하게 네. 됐습니다. 지금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커리큘럼을 조금 바꿨죠. 네네네. 네, 살짝 바꿨습니다. 저희가 네네. 원래 이 커리큘럼이 아니었는데 네. 조금 바꿨는데 네. 이때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건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섹터별로 그거를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 이야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섹터 이야기만 하고, 이때는 이제 종목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좋을 것 같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은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제가 네. 넣어놨습니다. 링크 네.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관심 있는 종목 물어봐도 됩니까? 예. 어, 되죠. 어. 네네. 아, 그날이요? 네, 그날. 네. 질문 시간에 네.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이제 답변을 드려야죠. 돈 되는 것도 좀 찍어. 오프라인이니까. 네네. 네, 한번 좋습니다. 질문 나오면 뭐 알려주시겠죠, 뭐. 네네네. 네, 뭐 온라인에서 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오셔가지고 네. 손주부님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미국 펀드 매니저가 본 이란 전쟁과 거시경제 이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혹시 요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여기에 보면은 공룡이 가운데 한 마리 있잖아요. 네. 네. 요거가 이제 제가 원본 문서를 보시고 싶은 분은 요거를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 따라 들어갈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따끈따끈한 26년 3월호 건데 네. 이제 어제 나와가지고 제가 후다닥 이거를 읽어보고 들고 왔어요. 그럼 이제 펀드 매니저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보면은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들고 왔는데, 네. 그래서 일단 읽어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전쟁 발발 당시에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로 지금 현금 보유량을 늘렸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유가가 올라가면은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약화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뜻이 경제 성장은 안 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사한 걸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펀드 매니저들의 현재 심리 그래프인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맨 밑에 보면은 펀드 매니저가 앞으로 경제 성장이 어떨 건지 기대치를 더하고 현금 보유량 정도, 현금 보유량은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고 주식 보유량은 반대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공격적인 거죠.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주식 보유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점부터 10점까지 표시를 한 다음에 10점에 가까울수록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되게 심리가 편안하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리가 최악이다. 불안하다. 안 좋다. 그래서 좋았을 때 거의 10 찍었을 때 보면은 QE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양적 완화했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 블루웨이브라고 되어 있을 때 이제 민주당이 다 이렇게 집권했을 때 이제 앞으로 돈을 쭉쭉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때, 근데 이제 안 좋았을 때 보면은 여기에 코비드 사태 터졌을 때도 그렇고 실리콘밸리 그 은행 사태 터졌을 때도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워 작년 4월 달에 이제 관세 전쟁 이때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보면은 좀 좋아질라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 때문에 3월 달에 갑자기 훅 떨어진 상태예요. 네, 심리가.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심리가 막 최악은 아닌데요? 최악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한 5에서 6 사이 정도에 지금 현재 위치되어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거 네이비색 컬러잖아요. 네. 이 붐의 뜻이 뭐냐면 경제가 붐업된다. 그 뜻이 뭐냐면 여기 제가 그냥 쉽게 써놨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도 오르는 거를 붐이라고 그러고, 이제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물가는 그냥 지지부진하거나 그냥 떨어지는 거를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스태그네이션이랑 스태그플레이션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태그네이션은 그냥 이렇게 침체되는 거, 경제도 별로고 물가도 잘 안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 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는 박살나고 있는데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 거고, 골디락스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꿈꾸는 시기 골디락스. 네. 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근데 이제 경제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가 골디락스다. 그래서 노란 게 골디락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색깔 청록색 이게 안 좋은 건데 스태그플레이션. 여기 보시면은 이 연초에 1월달, 2월달까지만 해도 약간 골디락스 분위기였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밑으로 확 내려왔어요. 네. 미래 경제.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연초에는 떨어지다가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 쪽을 베팅하는 게 확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펀드 매니저들은 조금 스태그플레이션 쪽에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면은 경기는 나쁘지 않거나 오히려 뜨거운데 전쟁 때문에 물가가 안 잡혀서 결국 성장이 꺾이는 최악의 상황이 올까봐 겁난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쏠려 있을 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보면은 막 토 나올 것 같잖아요. 네. 막 어지러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막 이렇게 심할 때는 투자하실 때 가급적이면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의 뜻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돈 버는 거는 별로 없는데 미래에 대한 가치 때문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주식들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도 되려나? 아무튼 그러한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은 못 벌지만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한 종목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이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쪽이나 아니면은 원자재나 에너지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네.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포지션 변화인데 2026년 3월 기준으로 네. 얘네들이 들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월 대비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MO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월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포지션이 늘었나라고 보는 건데 보면은 일본에다가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본이랑 헬스케어랑 현금이랑 필수 소비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일본 주식을 담았다는 거고요. 맞아요. 일본 주식에다 담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는 일본이 엔화가 점점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로 돈이 몰리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팬을 늘린 것 같고, 그리고 헬스케어랑 필수 소비재 현금 이거 다 세상이 불안정할 때 돈을 늘리는 성향이 있어요. 일로 돈이 쏠려요. 세상이 불안정할 때. 네. 왜냐면은 헬스케어는 어찌됐건 몸 아픈 거와 관련된 거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몸 아픈 거에는 사람들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도 똑같이 아무리 돈이 딸려도 먹고 사는데 지출은 해야 되잖아요. 네. 식료품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일본이랑 헬스케어, 여기서 말하는 일본은 이제 일본 주식, 헬스케어, 현금, 필수 소비재, 원자재. 원자재는 요거는 이제 전쟁 때문에, 그리고 파운드화. 파운드와? 파운드화가 영국의 파운드 그걸 말하는 건데, 왜 파운드화에 투자가 많이 됐냐면은 지금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유로화예요. 유로화. 왜 그러냐면 그 중동 지역이 유럽이랑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 쪽에 이제 돈을 빼가지고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국도 그러면 유럽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은 EU에서 탈퇴했어요. 브렉시트. 네네. 그게 또 여기에서 또 좋게 작용할 줄은 몰랐네요. 네. 그리고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 최근에 심해가지고 금리를 되게 높은 상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은 그 화폐 가치가 세지는 거니까. 그리고 달러화 같은 경우에도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달러화가 강해져요.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로 다 돈이 쏠리고. 그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이머징 국가, 채권, 미국 달러,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기술주. 이 기술주나 유틸리티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제 기술주로 살짝 조금씩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머징은 네. 왜 담아요? 세상이 어지러워졌는데. 질문 잘하셨어요. 네. 이머징의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이제 생산하는 게 거의 다 원자재예요. 주요 수출품이. 네.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의 대부분이 그런 거를 생산을 해요. 원자재를 생산을 해.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걔네들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호르무즈 사태로 혜택 보는 데 중에 하나가 브라질도 들어가요. 아, 네. 왜냐면은 석유 같은 경우에 이제 산유국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랑 관련이 없는 산유국들이 지금 다 혜택을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브라질 이런 데가 이제 다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요 맨 끝단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주식은 많이 팔고 있고, 네. 그리고 유로존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이게 임의 소비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소비자의 반대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기서는 돈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뺐어요. 전월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본 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은 지금 너무 비싸고, 그리고 유럽은 전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머징 쪽으로 좀 간 거 이유가 있고, 유럽이 전쟁 리스크가 크니까 유로화도 별로였었던 거고, 그리고 일본 쪽으로 돈이 쏠린 이유가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코스피 부흥하는 것처럼 요거 부흥을 하려고 일본 그 기업들한테 들고 있는 유휴 자산, 잘 쓰지 않는 자산을 다 매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은 뭐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기업의 수익성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아, 전에 배웠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ROE라는 지표 있잖아요. 수익성 지표. 네. 그게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유유자산 매각 뜻을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카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카페인데 카페 안에 테이블이
30개가 있어요. 카페 안에 테이블이 30개가 있는데 평소에 운영을 해보니까 30개가 다 차지 않고 항상 한 10개만 차는 거예요, 테이블이. 그럼 20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유휴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화하면은 이거를 배당금으로 쓸 수도 있고 자기 자사주 소각하는 데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이제 시키고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일본도 되게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해서 배당을 잘 안 하고 기업이 돈 벌면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해라. 그냥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니까 사나이 노믹스라고 다카이치 사나이 이코노믹스를 합쳐가지고 이제 21조 엔 규모로 사나이 노믹스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본 기업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쪽으로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보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가 보는 벤치마크 대비 위험도라는 건데 이게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위험도가 높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연초에 좀 좋아지려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밑으로 꼬꾸라졌죠. 네. 그래서 위험 선호다가 1, 2월 달에는 좀 좋았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15%로 수직 낙하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몸을 사리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들한테 그래서 유가가 연말 기준으로 어떻게 될 건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말 기준으로 대부분의 이걸 합치면 61%잖아요. 네. 61%의 펀드 매니저는 유가가 6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에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막 100달러 막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대부분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 그때도 유가를 보잖아요. 전쟁 초반에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유가가 전쟁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미친 듯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란 전쟁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얘 돈 어디서 벌어요? 기름. 그쵸. 기름 팔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그 전쟁이 터졌을 때 기름 수출을 더 많이 해요. 이란도 지금 점점 수출을 늘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딱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미친 듯이 공급하던 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가지고 좀 질문 네.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네. 지금 거의 막 이렇게 주변 국가들한테도 공격을 하면서 진짜 네. 너 죽고 나 죽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네. 가는 것 같아서 네. 유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기화에 대한 우려?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솔직히 저는 안 하는 편인데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장기화가 만약에 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보면은 우리 지금 1, 2개월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쵸? 10년, 20년. 그쵸? 10년, 20년 투자할 거잖아요. 그쵸? 이 지금 최근 전쟁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주식 되게 조정 받았거든요. 그때 팔고 안 한 게 나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게 지금 수익이 훨씬 나요? 했었어야죠. 훨씬 낫죠. 미안한 얘기지만 우크라이나 네.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그쵸, 맞아요. 되게 미안한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잠깐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잠깐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네. 근데 이란 사태 터지니까 사람들 다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우리는 아니고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을 8년 동안 했었거든요. 80년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때 주식 무섭다고 다 팔았으면은, 네. 80년대 그 미친 속도로 오르는 주식을 못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 아무튼 장기 투자를 했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제가 여기서 항상 언급하는 종목들 보면은 돈을 미친 듯이 지금 다 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조정 받을 때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매수의 관점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마음 편하게 하시는 법 중에 하나가 너무 그 현재 금액을 보지 마시고
주식 수량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주식 수량을 늘려가자. 그러면 걔는 플러스밖에 없잖아요. 지난달에는 삼성전자 한 주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 한 10주 더 추가됐어. 그러니까 그 수량을 늘려 나가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세게 유동성이 한 번 오잖아요. 한 번씩은. 그럼 그때 이제 돈이 많이 확 이렇게 늘려 있죠. 제가 후랭이 그 대표님한테 제가 감사드릴 게 있는데, 네. 제가 어제 되게 연락이 끊겼던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때 알게 된 분이었는데, 주재원 하실 때요? 네네네. 언제, 몇 년 전입니까, 그럼? 2014년도에 뵙고 12년 전이요. 네, 12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가 이 분이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S 계열의 네, 이미 나온 것 같은데. S 계열의 광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네. 네, 아이고 이게 뭐 어딘지 다 다 나오는데요? 네. 근데 그분이 정말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팀장도 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저랑 있을 때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15년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 네. 이제 2020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되게 나 삶에 만족하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을 구하려고 봤더니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갈 수 있는 집이 하나도 없더래요. 네. 그래서 현타가 왔대요. 네. 현타뿐만이 아니라 공황장애 비슷하게 오셨어요. 왜냐면은 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시킨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집을 알아보니까 지역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서울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그리고 또 되게 오래된 구축의 전세를 갈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현타가 왔대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왜냐면 그때까지 재테크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후랭이 TV를 시청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부동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쪽에 집을 하나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강남으로 확 뛰는데요? 우와. 네. 중간에 몇 번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잘하시는 분이 주식 투자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구독자 분들도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막 다음날 떨어지면은 저한테 전화 와요. 오늘 떨어졌는데 왜 떨어진 거냐. 다음날 오르면은 올랐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 거냐. 어쨌든 전화가 오네? 네. 오르든 떨어지든 전화가 오네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사라고 그랬는데 매일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미치겠더라고요. 네. 그래도 다 받아주시네요. 네. 다 일단 받아두죠. 그냥 안 파시면 돼요. 결론은. 요게 제일 핵심인데, 오늘 말하고 싶었던 것 중에 지금 유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주식이 계속 버티고 있는 게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외우시라고, Fed Balance Sheet, 이거 영어로 꼭 외우시고. 뭐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연방준비은행이, 연준은 뭔지 아시잖아요. 네. 미국 은행 위에 은행, 중앙은행이 연준이잖아요. 네. 근데 자산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들고 있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뭘 들고 있냐면은 국채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산이 올라간다라는 뜻은 뭐예요?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뜻인 거고, 이 자산이 줄면은 국채의 양이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국채량이 는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국채를 사올 때 어디서 사오냐면은, 네. 어디서 사올 것 같아요? 연준이 국채를 사올 때 어디서 사와요? 시중에 있는 은행들한테 사와요. 개별 은행한테. 네,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사와요. 그러면은 사올 때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주는지 아세요? 찍어서 주는 거예요? 맞아요. 찍어서 줘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연방준비은행 자산이 증가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증가하면은 시중은행에 돈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얘를
한번 보시면은 네. 연방준비은행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게 국채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국채가 올라가면은 그 은행들한테 그 국채를 사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한테 따끈따끈하게 찍은 그 돈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올라가고,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많아지면은 대출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M2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지고, 근데 요 최근에 연준 자산을 보니까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연준 자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전쟁이 터지고 나면 주식시장이 박살날 거를 아니까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연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되는 지표가 재무부 일반 계좌라는 건데, 근데 얘는 뭐냐면은 재무부가 이제 미국의 재무부를 말하는 거고, 네. 여기서 말하는 계좌는 뭐냐면은 재무부가 쓰는 은행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연준에 있는 은행 계좌. 그러면 얘 계좌도 잔고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재무부에서 돈을 쓰면은 계좌 잔고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재무부가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돈이 쫙 계좌 잔고가 계속 줄면서 그 돈이 시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플로우를 보면은 TGA 잔고 그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지급준비금,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올라가요. 네. 왜냐면은 이게 재무부에서 돈을 쓰니까 계좌 잔고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올라가면 은행에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M2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랑 비슷해요. 근데 보면은 얘가 전쟁을 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 게 1월 달 이후로 보면은 이렇게 계속 TGA 잔고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TGA 잔고가 내려가면은 이게 시중에 돈을 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짤을 제가 들고 왔는데 트럼프가 주식시장이 떨어질까봐 사전에 돈을 막 미친 듯이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계획이 다 있었어. 이런 지표들을 보면 그럼 뭔가 좀 심상치 않았구나 뭐 이런 걸 좀 느끼셨겠네요. 이거 뭐 네. 숫자가 왜 이러지 갑자기? 네, 그래서 저도 현금화를 다 하려다가 요거 유동성 방향성을 보니까 돈은 계속 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계속 들고 있어요. 안 팔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타고 주가가 꾸물덩꾸물덩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타면서 계속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전쟁은 미국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 주식이 더 박살났어. 네. 우리나라한테 쏜 것 같아 미사일을. 이게 우리나라가 ATM 머신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펀드 사태도 터지고 막 이러니까 사모펀드 사태 이야기는 아시죠? 어찌됐건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을 이제 상환을 제때 받기 위해서 담보 가치로 잡은 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달 발생하는 매출을 가지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오픈 클로우라는 클로우드 이런 거에서 인공지능이 좋은 게 나오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 얘네들 거지 되겠네 싶어가지고 돈을 막 미친 듯이 찾기 시작한 거죠. 네. 사모펀드에 그 가입했던 사람들이 돈 내놔 그러면은 사모펀드 입장에서 이걸 팔아서 줘야 되는데 팔라고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으면은 이걸 팔면은 엄청나게 손실이잖아요. 주가가 너무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팔면은 제일 먼저 파는 게 그간 많이 오른 걸 먼저 팔 거란 말이에요. 한국 코스피가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쭉쭉 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모펀드 발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썰도 막 돌던데 네. 그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의 심각함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사모펀드발 그 위기가 나온 자체의 이유가 뭐냐면은 뭐든지 규제가 심해지면은 은행 규제 때문에 그게 생긴 거거든요. 은행 규제가 심해지니까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규제가 심해지니까 대출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에 가지 않고 사모펀드에 간 거예요.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사모펀드에서 돈을 빌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모펀드 그 운영자가 돈을 빌려줄 때는 이 기업들의 안정적인 매출을 보고 빌려줬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많이 대출을 해줬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은 원래 구독하면은 따박따박 매달 구독료 들어가니까 네. 매출이 예측이 되니까 그러한 기업들을 월가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되고 나니까 얘 단번에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막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건데 근데 이게 정말 문제가 크게 되면은 진짜 금융위기까지도 올 수 있을 정도의 큰 건데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터지려고 그러면 터질 때마다 돈을 계속 쫙쫙 싸줘요, 금융권에다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불안한데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서, 그렇죠. 좀 불안하긴 하죠. 네. 네. 근데 불안하지만 아까 돈이 필요할 때마다 금융위기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이 돈이 없으면은 그게 금융위기가 오는 건데 필요할 때마다 연준이 24시간 전당포를 지금 오픈했거든요. 24시간 열려 있어요. 너희 돈 필요하면 나한테 와. 내가 그냥 줄게. 그래서 금융위기 올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런 상태입니다. 불안불안은 하지만은 막 그런 크게 터질 만한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지금 이제 응급실에 이렇게 이제 뭐죠? 신호 CPR이라 네, 그러나? 네, 네. 그 신호 가고 있는데 이제 떨어질라 그러면 삐 하면은 이제 심폐소생 계속 바로. 전기 충격기 바로 또 살아났어. 또 죽을라 그러면 약간 그런 상태다. 근데 이게 한 1년은 그냥 이 상태로 갈 것 같아요. 1년이나요? 네. 왜냐면 중간 선거 해야 되니까. 아, 불안불안하다. 네,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뭐 다 팔고 나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폭락이 오면은 안 팔면 그만이에요. 폭락이 오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대놓고 연준이 들어와서 이제 양적 완화 그냥 돈 물대포로 그냥 막 뿌릴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래서 이게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투자자가 많아졌어요. 결국 안 좋아지면 연준이 도와주겠지. 계속 투자를 하셔라. 아, 너무, 네, 이렇게 너무 걱정하고 발을 네. 떼면 안 된다. 무섭다고 팔지 마시라. 그냥 계속 담가져 있으면 된다. 10년, 20년 할 거니까. 네네네. 이거는 미래를 잃는 남자 버핏. 그래서 저는 버핏을 보면서 얘는 진짜 뭔가 커넥션이 있다. 아, 뭐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 이제 여기에 13F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이제 헤지 펀드 운용하는 데에서는 무조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뭔지 45일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3F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출처는 hedgefollow.com이라는 곳에서 출처인데 네. 이 워런 버핏 아저씨가 들고 있는 지금 포트예요. 근데 이렇게 유일하게 녹색으로 된 게 많이 늘렸다라는 뜻이에요. 네. 지분을. 네. 요 빨간 거는 줄였다는 뜻인 거고 네. 이게 F를 줄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줄이고 지금 늘린 게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을 확 늘리고 그리고 CB가 처부라는 보험회사를 확 늘렸어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험해주는 그 회사. 전쟁 터지기 전에. 이게 25년 작년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집중적으로 늘린 거 보고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걸 굳이 늘렸지? 그러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니까요.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이래서 이걸 늘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구글보다 지금 비중이 네, 맞아요. 높아요. 네. 그래서 요거 개별 종목으로 보면 쉐브론을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요렇게 늘렸고 그리고 처부라는 보험회사. 요것도 전분기 대비해서 늘리고 그리고 뜬금없이 여기 도미노 피자 있잖아요. 뭐야? 도미노 피자. 요거 늘린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계속 걱정하는 게 우리 뭐였죠?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했잖아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게 경기 침체가 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럴 때 장사가 잘 되는 게 피자 가게가 장사가 잘 돼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돈 없으면은 평소에 막 스테이크 썰다가 돈 없으면 김밥 천국 가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아, 피자집에 가는 게. 약간 그런 중저가 브랜드구나. 미국에서는. 그리고 도미노는 이제
약간 그 브랜드 로열티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산 규모는 작은데 돈은 되게 잘 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프랜차이즈 모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브랜드나 운영 노하우 같은 거를 제공해주고 매출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 자기가 가져가는 사업 모델이라서 되게 깔끔하게 좋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추가한 종목을 보니까 라마르 애드버타이징이라고 5개 광고하는 회사인데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경제적 해자가 높은 회사를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경제적 해자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놈의 해자. 네네. 저희 초창기 방송할 때 네.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 성 주변에 있는 그 굉장히 넓은 또랑 물 있는 데가 해자인데 이 라마르 애드버타이징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5개 광고 기업인데 네. 경쟁사가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왜냐면은 5개 광고가 그냥 막 허가를 해주면은 막 지나가다가 여기저기에 다 광고판으로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 받은 데에서만 5개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허가를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여기가. 뭐 담배 판매 이런 거랑. 맞아요. 담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투자할 때 제가 고성장 성장주보다는 그 에너지 아니면 원자재 기업 아니면은 현금을 따박따박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현금을 따박따박 잘 버는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경쟁사가 쳐들어올 위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쯤에 다 예측을 한 것 같아요. 버핏은. 스태그플레이션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전쟁도 예측을 해서 에너지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게 저는 제일 소름이었어요. 그 보험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처보가 들어가서 정부 재보험을 등에 업고 이 처보가 자기가 독점으로 보험을 제공을 해주고. 아니, 처부가 그 독점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그래서 쉐브론 같은 거를 언제 매수하면 좋냐면은 지금 매수하시는 건 약간 위험할 안 될 수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스터디 해놓고 있다가 전쟁 분위기가 나중에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얘를 사놓는 거죠. 그러네. 평화로울 때.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팔고 나가는 시점. 아니면 모멘텀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조금 과욕은 부리지 말고 조금 먹고 바로 버릴 정도로. 예. 그래서 에너지 자산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제 포트폴리오 방어 자산이라서 예, 한 것 같고, 처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라이나 생명이 처부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보험회사를 좋아해요. 왜냐면 보험회사는 일단 고객으로부터 돈을 먼저 받잖아요. 네. 그걸 영어로 플로트라고 그러는데 돈을 받은 다음에 그 사고가 터졌을 때 돈을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 돈 가지고 굴리는 거지. 막 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좋아하고, 그리고 처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플로리다 쪽에서 그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막 집들이 많이 부서지고 이러면은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면은 보험료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때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그때가 살 시점이에요. 보험회사 투자할 거면. 왜냐면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차후에 들어오는 매출은 늘어나고 주가는 지금 조정받아서 되게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무슨 태풍 카트리나. 그래서 너무 옛날 사람이다. 맞아요. 아니야. 그런 게 뜨면은 보험회사 조정받았으면 들어가면 괜찮죠. 네. 그다음에 뉴욕타임즈는 왜 샀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저 소름이 돋았는데, 뭐였지? 지금 인공지능 모델 있잖아요. 네. 알고 계신 게 뭐 있죠? 제미나이 있고 오픈 챗GPT, 뭐 그쵸? 클로드, 제미나이, 그록. 클로드, 그록. 이게 총 한 70여 개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오픈 퀘스천을 했는데 답변하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뜯어보니까 70개 모델이 다 비슷해지고 있대요. 소름 돋죠. 다 각자 다르게 개발을 했는데 작동하는 원리가 지금 계속 닮아가고 있대요. 그 말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미래에는 어떠한 걸 쓰더라도 똑같은 답을 얻어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어찌됐건 얘네들이 학습한 게 인류의 지능을 학습을 했고,
그리고 작동하는 알고리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다 비슷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 중에 범용제와 특수제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범용제가 최악이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구분이 안 되니까 A가 만드나 B가 만드나 다 똑같으니까 범용제는 별로라고 그래서 반도체도 범용제에서 지금 특수제로 가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HBM. 네. 근데 인공지능 자체가 범용제로 가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범용제로 가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모델은 다 어디서 만드나 다 똑같아지지만 어떠한 기업이 들고 있는 독점적인 그 데이터 정보는 그거는 따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독보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특수제가 되는 거죠. 네, 차별화 요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타임즈를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왜요? 연결이 안 되는데? 뉴욕타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 정보들이 독점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둬서 한 건데, 근데 워런 버핏도 이거를 많이 투자는 안 하고 그냥 약간 정찰병만 지금 보내놓은 상태예요. 도미노 피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시에 매출 유지하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요 5개 광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해자가 강력하기 때문에 5개 광고는 아무나 할 수 없고 허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경제가 혼돈스러울 때는 돈 지금 캐시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최고다. 그렇죠. 여기다가 투자를 하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징을 그냥 세 개로 나누면은 버핏은 브랜드 파워가 센 애에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고 현금을 잘 창출하는 애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 재무 구조도 안정적인 애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인터브랜드에서 매년 한 번씩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파워 요거 등수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버핏이 투자한 게 애플 투자하고 있죠. 전 세계 1등 브랜드, 그리고 코카콜라 전 세계 7등. 브랜드 파워가 높으면은 이게 경제적 해자가 되거든요. 왜냐면 샤오미 폰을 제가 얼마 전에 최신 샤오미 폰을 보니까 가격이 170만 원이더라고요. 샤오미 폰이요? 네, 사고 싶어요? 아니요, 전혀. 전혀죠. 네. 왜 그래요? 너무- 브랜드 파워가 개똥 같으니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비싸기도 하고. 네. 근데 최신의 기술을 다 집약해서 만들었는데 170이었어요.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샤오미야. 네. 이거는 좀. 선 넘었죠. 네. 예.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가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주기적으로 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돈은 투자할 돈은 있는데 트렌드에 뒤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몰라요. 어렸을 때는 트렌드는 잘 읽었는데 돈이 없지. 돈이 없었어 그때. 그렇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애플 투자해야 되는데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네. 못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요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의 기업을 인터브랜드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새롭게 진입한 기업을 유심히 보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들어간 애를 찾아보니까 네. 유니클로가 들어갔어요. 유니클로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폭발적으로 인기가 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는 거지. 네, 가성비 좋다라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기 침체를 일본은 벌써 30년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가 많잖아요. 유니클로도 그렇고 무인양품도 그렇고 경기 침체 특화, 뭐 가성비를 극대화시킨 우리나라는 자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먹히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폴로 랄프로렌 가서 사다가 이제는 그 말만 없는 유니클로 비슷한 그 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보니까 이렇게 비교한 영상 많더라고요. 폴로 랄프로렌, 유니클로. 똑같이 이제 옷을 스타일로 입은. 그리고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거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익성이 좋은 기업을 워런 버핏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돈을 잘 버는 기업. 네. 그러면 돈을 잘 번다라는 얘기만 하면 약간 애매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가 ROE거든요. 옛날에 제가 맨 처음에 출연했을 때 설명했던 게 이제
내가 5억을 가지고 카페를 창업을 했는데 1년 동안 카페를 운영을 했더니 순이익이 1억 원이 났으면은 수익이 어떻게 돼요? 20%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추구하는 기업의 특징이 15%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을 좋아해요. ROE가.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아까 전에 말한 보험회사 처부 있잖아요. 네. 처부를 샀는데 얘가 집중 매수한 시점부터 ROE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ROE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네. 신기하게 잘 사요. 코카콜라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ROE 4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40%대에서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고, 와. ROE 40이면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40%면은. 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ROE가 10%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삼성전자, 샘성. 어, 글로벌 브랜드 5위. 네네네. 삼성전자 ROE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서 30% 넘어섰어요, 이제.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얘는. 이건 뭐야? ROE가 100%가 넘어가요. 150%, 150%. 이게 뭐야? 그렇죠. 미친 기업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버핏이 들고 있는 섹터 변화 추이인데 빨간색이 기술 섹터고 네. 보면 기술 섹터가 계속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확실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기가 먹던 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파이낸스, 요 파란색이 파이낸스인데 결국은 파이낸스를 다시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그 브랜드 파워가 중요하니까 브랜드 파워를 한번 넣어봤고 요건 시가총액 순위 한번 넣어봤는데 네. 시가총액이 높은 애가 일하기 좋은 것도 100위 안에 들고 글로벌 브랜드 순위도 다 보면은 한 100위 안에 다 들어요. 그냥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그냥 모아 나가시는 게 좋다.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리면은 머리 터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3개의 지표만 보셔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중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중간 이상만 가도 돼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지표가 아까 전에 워런 버핏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ROE가 높은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네. 네.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근데 이게 그냥 높으면 안 되고 꾸준하게 계속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 돼요. ROE가 수익성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지하철역에 내리면은 인형 뽑기 집이 있어요. 네. 그 마두로 뽑듯이 하는 그 인형 뽑기 집이 있는데 거기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정확히 한 3달 뒤에 똑같은 인형 뽑기 집이 바로 옆에 생겼어요. 그럼 얘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토막. 거의 반토막 나겠죠.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여기 뒤편에 하나가 또 생겼어요. 이쪽 편에 하나 또 생겼어요. 그래서 지하철역 안에 4개가 동시에 생겼어요. 그러면 맨 첫 번째 인형 뽑기 집의 ROE가 처음에는 돈을 막 긁어 모았을 때니까 ROE가 막 40%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계속 생기니까 지금은 아마 ROE가 10%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ROE가 높은 기업을 무조건 골라야 되고 높되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을 골라야 돼요. 그거를 모르겠으면 ROE 추이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업이 만약에 그 인형 뽑기 회사가, 그 가게가 ROE가 높은 상태로 만약에 계속 유지되려고 하는 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장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네. 인형 뽑기 집은 역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5개 광고처럼.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이 회사의 ROE는 40%에서 계속 유지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이게 네. 좋은 기업이니까. 네. 이게 경제적 혜자랑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경제적 혜자가 높아야지 다른 놈이 못 쳐들어오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고 제가 막 투자 마이크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도 장사가 잘 되면은 그 인형 뽑기 가게 바로 옆에 생긴 것처럼 HBM이 잘 팔려? 중국에서 똑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못하죠? 그런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중국은 가능하지만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 HBM 만들려고 그 공장도 지어야 돼. 그리고 비싼 반도체 장비도 ASML에서 사와야 돼. 그러면 수십조 원이 깨지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고. 근데 그것만 있어도 끝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말이 길어졌는데 ROE 무조건 중요하니까 그거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얘가 쌀 때 사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펄을 저는 전에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네. 근데 펄은 산업군별로 비교하는 게 애매하니까 PEG 팩 지표를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네. 그냥 이거는 퍼 나누기 순이익 성장률이거든요. 네. 이익 성장률을 나눈 거예요. 퍼 나누기 이익 성장률이니까 이익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퍼 나누기 이익 성장률이 높으니까 PEG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 PEG 지표를 꼭 보셔라.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월가에서 삼성전자 순이익 전망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요. 네. 주마다. 아, 주마다? 네,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포트가 계속 나와요, 주마다. 아, 주마다 하구나. 거의 주마다 나와요. 왜냐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수십 명, 거의 100명 가까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순이익이 전망치를 나올 때마다 이게 순이익이 계속 바뀌겠죠. 네. 근데 좋은 방향으로 계속 수정돼서 바뀌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걸 사면 좋겠죠. 왜냐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네. 대표적인 게 삼전 하이닉스예요, 지금. 마이크론하고. 대표님이랑 제가 집 팔아가지고 그 자극적인 썸네일 만드셨을 때가 작년이잖아요. 네. 작년에 삼성전자의 한 주당 순이익이 19,000원이었거든요. 그 자료도 다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24,000원까지 갔어요, 지금. 주당 순이익이. 순이익이 벌써 20% 이상 는 거예요. 대박이죠. 네. 몇 개월 만에? 단 2개월 반 만에. 2개월 반 만에. 예, 예, 예. 근데 이게 계속 수정할 때마다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보시라고 제가, 자, 맨 처음에 말했던 PEG가 이게 싼지 비싼지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고, 네. 요게 이제 제가 추천드린 거는 1.5 미만인 기업이 싼 거다. 그리고 ROE는 15% 이상인 기업이 좋은 거다. 네. 이거 제가 제시한 게 아니라 워런 버핏 형님이 제시한 거예요. 15%. 요거는 범용제 특수제 얘기인데, 요거는 일단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EPS 리비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순이익 전망치를 계속 내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은 등급이 A 플러스 등급을 받아요. 와. 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는 법을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이건 제가 이미 미리 해놨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은 평생 놀고 먹게 해줄 3가지 종목 고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킹 알파에서 직접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왼쪽 편에 보면은 크리에이트 스크린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체에 걸러내다라는 뜻인데, 네. 이제 체에 걸러내는 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3개의 지표 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넣은 게 3개를 넣었고, 추가적으로 이 마켓캡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가총액인데, 저는 큰 기업 투자하는 게 좋아서 요 PEG 우리 배웠잖아요. 네. PEG 넣고 마켓캡은 이제 시가총액 때문에 넣었고, 이게 리턴 온 커먼 에쿼티라 되어 있는 게 요게 ROE예요. ROE. 수익성 지표. 그리고 EPS 리비전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널리스트들이 주당 순이익을 계속 수정해서 계속 올라가게끔 수정이 되면은 A 플러스 등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4개의 필터를 넣어서 이 필터를 내가 이제 요거 마켓캡은 시가총액 기준인데, 시가총액을 이제 굉장히 초대형 기업이 이제 메가캡 기업이라고 그러고, 큰 기업을 이제 라지캡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기업만 일단 담아보고, 그다음에 EPS 리비전은 이제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A 플러스 A랑 A 마이너스 등급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PEG 등급은 이제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커스텀에서 아까 전에 그 1.5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1.5 미만인 기업만 보여주세요 하고, 여기에 리턴 온 커먼 에쿼티는 수익성 지표인데 얘는 15% 이상이면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서 이렇게 필터링을 지금 돌린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 뜬 게 마이크론이에요. 여전히.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을 지금 저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이크론과 비슷한 기업이 삼전과 하이닉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좋다고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고, 네. 손주부님께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네네네. 삼성전자 얼마까지 갈까요? 뭐 이런 거. 네, 그런 자극적인 거 다 받아들일 저 테니까. SK 하이닉스 뭐 수익 얼만큼 났는데 팔아야 할까요? 뭐 이런 거. 네네네네. 네, 그런 것들 좀 개인적인 종목이라든지 네. 평소에 좀 채팅으로 좀 물어보기 좀 애매했던 것들. 네네네. 네, 그런 거 있으시면은 네. 오셔가지고 서울 뭐 어디서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장소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분들한테 갈 것 같은데 아마 서울 강남 인근에서 할 것 같은데. 아, 네, 네. 그래서 그때 뭐 오셔가지고 일요일 오후니까. 네,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네, 5시였나요? 네, 그죠? 네, 네. 그때 오셔가지고 한번. 그래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해야 또 후원사 덕분에 또 이렇게 하니까 이럴 네. 때 또 만나지 사실. 맞아요. 제 돈 꼬라박아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네. 제 유튜브 댓글에 그렇게 달려 있었어요. 네. 후랭이 님이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뭐 아니, 욕하는 사람도 많아서.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시고 싶으신 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뭐 ETF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크로적인 이유로 주식의 출렁거림이 앞으로 좀 심할 수는 있겠으나,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그렇고 돈을 지금 너무 잘 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고,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하루하루에 그 마이너스. 떨어지고 오르는 거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주식 수를 늘려 나가면은 나중에 이제 유동성 폭파했을 때 내 자산이 또 폭발적으로 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사이드카 걸렸다. 매수 사이드카 걸렸다. 아, 너무 서킷 브레이크 걸렸다. 네네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안 팔면 그냥 그 소음일 뿐이에요. 음. 네. 그리고 우리는 파는 시점이 우리 노동소득이 끊겼을 때 팔면서 우리는 노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오르나 내리나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안 팔 건데. 그러면 손주부님도 거의 팔지 않으세요? 어지간하면? 계속 사모아 나가는 느낌이세요? 팔 일이 거의 없죠. 아... 근데 제가 버는 돈보다 따님이 이제 돈을 많이 쓰면 그때는 이제 뭐 한 몇 주씩 파는 거고.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자산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유명해진 게 그 작년에 그 싱글파이어. 싱글파이어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엔비디아. 네. 근데 후랭이 TV에 나와가지고 저는 다 메모리 주식으로 옮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1월 달이었나 그때쯤에. 네. 그때 이후로 많이 들었습니다. 자산. 네. 집까지 팔아서 넣었으면 더 올랐을 텐데. 그럼 이제 여기 안 나왔겠지. 미국에서 말 타고 다니셨겠지. 그죠? 아니요. 그래도 나왔죠. 네. 그 정도로. 네. 이거는 돈 버는 목적보다는 이제 놀려고 나오는 거죠. 네, 대표님 보러 이제 놀러